네, 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그 해의 고용지원금 사업이 하나씩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에 발표한 2024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출산육아기 고용 장려금 사업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되는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이렇게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근무란 것은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업과 종업시각이나 일일 근무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고, 재택근무란 것은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서 집에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 원격근무란 것은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기기 등을 활용하여 집이 아닌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시차 출퇴근이란 것은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 희망대로 조정하는 제도인데, 육아기, 특히 육아기란 것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합니다. 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첫 번째 지원 요건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도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아니면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당연한 내용으로서 출퇴근 관리를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유형에 따라서 인당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년간 지원이 되고요.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네, 유연 근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에서 80%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공모형 사업이어서 기업에서 먼저 시행하시면 안 되고요.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어떤 것인가요? 네, 3가지 제도가 있는데,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3가지입니다. 그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당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장별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적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동안에 월 200만 원씩에서 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이 되고요. 역시 사업장별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업무 인수인계 2개월간은 월 120만 원 해서 24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 폐지가 되었다가 2024년에 다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은 요건형이어서 고용센터를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가 없고, 먼저 요건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장려금, 출산 육아기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원금은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도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떤 제도는 요건만 맞으면 사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도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개정을 하는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업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직접 꼭 확인하셔서 정부의 무상지원금들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쳐다보면 열린 문이 안 보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위에서 열려있는 문을 찾고 두드려서 문이 활짝 열리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